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을 반영해서 성장률도 1.4%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 차례 연속 동결이군요. 네,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동결로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연 3.5% 금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고공행진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7%까지 내려온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점도 주요했습니다. 이번 한은의 동결 결정으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역대 최대 금리 차가 부담스러운 대목이었을 텐데요. 자본 유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 기존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췄군요. 네, 올해 성장률을 1.4%로 낮췄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는 1.6%였습니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면서 경제의 활로를 찾기 힘든 상황을 반영해 폭 하향 조정한 겁니다. 애초 중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수출 부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반등에도 악영향을 준 겁니다. 다만 한은은 성장률 하향 조정에도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나아진다는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한 겁니다. 네, 금리 동결에 대한 금융시장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상과 다르지 않은 결정에 시장은 차분한 모습입니다. 기준금리 동결이나 성장률 하향 조정 모두 사실상 예고됐던 만큼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12% 오른 2,570.64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떨어졌지만 큰 낙차 없이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0.22% 오른 857.30으로 장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850대 후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6원 오른 1,319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현재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네, 이번엔 경제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연속 동결의 가장 큰 배경은 어떤 건가요? 역시 경기라고 볼 경기요. 수가 있겠죠. 예.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것도 1.4%까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었겠죠. 이와 함께 물가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가장 우리가 걱정됐던 것은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역전차, 미국과의 외환 유출이었는데 이 점도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아마 동결 쪽에 더 힘을 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에 집중을 한다는 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았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국은행의 올해 목표가 3% 초반까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직전에 나왔던 우리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까지 앞자리에 이제 3자를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에 3.5%로 동결한 거에 가장 큰 영향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었겠죠. 예. 네. 물가 상승률 추이 14개월 만에 3%대인데 네. 목표치에 근접한 건가요? 저거? 3% 초반이니까 아직 예. 뭐 갈 길은 멀지만 예. 좀 앞서서 한번 3월, 7월에 작년의 물가를 보면 굉장히 높았잖아요. 예. 근데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 뭐 6월, 7월이 저렇게 높았다면 역기저효과라고 할까요? 앞으로 여름까지도 물가는 더 떨어지는 그런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렇게 떨어진 게 어쨌든 뭐 금리 인상의 효과를 본 건가요? 그런 것도 있겠고 예. 뭐 아니면 이제 뭐 경기에 대한 우려들이 또 반영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네. 가장 큰 건 역시 국제 유가가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던 이 유가의 원자재 영향. 가격 예.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기나긴 네. 금리 인상의 터널은 이제 끝났다. 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조금 있다가 아마 기자들 앞에서 질의응답이 있었겠지만 제가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면 오늘 이창용 총재가 출근했을 때 맨 넥타이 화면이 있습니다. 그 넥타이 색깔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무슨 보여지는데 색을 했어요? 보라색을 맸습니다. 보라색이요? 네, 예. 화면에도 선명하게 나오던데 예. 보통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의 결정을 했을 때
올릴 거야라고 할 때는 딱 그 출근 회의 직전에 빨간색 넥타이를 오를 때는요? 예, 올릴 때는요. 올릴 때. 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인하할 거야라고 할 때는 예.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면서 그럼 보라색은 뭐예요? 보라색은 이런 거죠. 예. 이 지금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맞는 통화 정책은 인하해야 하지만 예. 그러나 아직 인하할 단계는 아니야. 파란색은 아니야. 그렇다고 올리는 빨간색도 아니고 예. 이런 상태에서 꽤 오랜 기간 유지하면서 예. 뭐 물가라든가 외환이라든가 이런 추이를 지켜볼 거야라가 저는 저 보라색 넥타이의 상징. 예, 담겨 있다라고 해서 그냥 아마 우연히 맨 건 아닌가요? 글쎄요. 역대 한국은행 예. 총재들이 늘 의식하고 매거든요. 의식하고 그래서 매니까? 저는 예. 뭐 의식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예. 아마도 이따가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도 나오겠죠. 아니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으면 인하는 언제 할 거냐? 그때 한은 총재는 올해는 시기상조다. 아마 이런 발언을 할 것 같습니다. 동결은 했지만 예. 인하는 아직 아니다. 인하로 가는 길목은 맞습니까?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닙니까? 예, 올해는 그럼 동결 기조를 유지할 그렇습니다. 것이다. 동결이나 아니면 예. 공공요금에 따라서 한 번 더 인상? 이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우리 금리 결정할 때 미국 금리도 이제 고려 요인인데 지금 한국은행이 동결을 계속 가는 거는 미국도 크게 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올 FOMC 회의에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성명서를 봐야 되는데요. 예. 성명서 내용은 실은 이제 거의 동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6월 13일, 14일 날 있는데 동결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후에 연준 의원들은 돌아가면서 누가 동결이래. 아직 인상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또 이랬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제 회의록. 그날 이제 성명서가 나왔을 때 했던 네. 그 회의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더라고요. 여기서 끝내야 된다. 아니다. 한 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맞붙었기 때문에 실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6월에 미국이 어떻게 할까가 그동안은 동결 가능성이 한 70% 뭐 넘거나 이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왔습니다. 한 67%. 예. 그러니까 아직 미국은 완벽한 동결은 아니나 그러나 힌트는 이제 6월 13일 날 미국도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오거든요. 예. 그걸 보면 한 이틀 정도는 빨리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미국도 동결 가능성에 좀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이제 금리를 살펴보면은 인상 레이스는 어느 정도 이제 막 빠진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캐나다, 미국 그리고 한국, 영국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그래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이해는 하는데 저 밑에 실질 정책 금리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기준금리에서 근원 물가를 뺀 겁니다. 저기 예. 이제 물가가 있고 저기 화면은 근원 물가라고 해서 예. 원자재라든가 곡물 가격을 뺀 원자재 가격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예. 뭐 진짜 우리에게 체감하는 물가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을 텐데 실질 정책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있더라도 높이더라도 예. 물가가 따라 오르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래서 예. 진짜로 실질 정책 금리를 바라보고는 있는데 거의 지금 수준이 이미 기준금리가 물가는 좀 더 높은 거의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는 저런 상태라면 더 금리를 세계 각국이 올릴 룸도 많지 않다라는 이제 판단이기도 합니다. 저 그러나, 캐나다가 네. 지금 실질 정책 금리가 0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0은 그러면 거의 따라잡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예. 물가보다도 기준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안정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근원 겁니까? 물가는 거의 예. 비슷한데. 근데 예. 저것도 이게 저걸 가지고 이제 동결이라도 할 수 없는 게 막상 7월, 8월, 9월에 물가를 봤더니 예. 또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 버리면 지금 저희가 했던 논의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지금 계속해서 하는 말이 데이터에 따르겠다, 물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핵심은 뭐 짧게 말씀드리면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니까 유가가 다시 80달러, 90달러, 100달러가 간다면 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물가 잡았다 이런 것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예. 앞서서 경제 성장률 얘기하셨는데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이번에 또 낮췄잖아요. 1.4로 낮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금리를 못 올린 이유, 그렇게 미국보다도
낮고 격차가 큰데도 못 올린 이유는 역시 우리의 펀더멘탈, 우리의 경기가 금리 인상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약해져 있다. 0점이면 많이 떨어뜨린 건가요? 그렇죠. 상당히 많이 하향 조정을 한 것이고요. 예. 1.4가 우리가 바라본, 우리 한국은행이 바라본 경제 성장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뭐 여타 다른 경제기관에 비해서도 절대 평균이라든가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더 낮췄다고 봐야 되거든요. IMF보다 낮춘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예. 실제적으로 한국은행은 우리의 경제 펀더멘탈을 좀 어렵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핵심은 실은 무역 적자입니다. 우리가 뭐 내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경제는 수출의 엔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 지금 뭐 14개월 연속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고요. 7개월, 8개월 연속 수출은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우울한 전망만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네.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추경호 부총리는 상저하고다 네. 하반기에 나아질 거라는 전망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네. 또 밝혔더라고요. 계속해서 이제 경제부총리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이 망가지고 있는 이유, 수출이 안 되는 이유는 저게 반도체와 중국과 반도체 저게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 기획재정부와 또 경제부총리 컨트롤 타워가 바라보는 것은 리오프닝 효과가 없다 하지만 중국 쪽 훈풍도 하반기부터는 지금보다는 낮이지 않겠느냐 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악의 1년을 보냈으나 이제는 가격 바닥, 나중에는 이제 재고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고요. 실제 오늘 보면 최근 한 일주일간 보면 이제 뭐 삼성전자보다도 더 정확한 게 반도체는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군요. 또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발 훈풍이 좀 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아주 조심스럽지만 반도체의 이 최악의 구간은 조심스럽게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점을 아마 기획재정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반기는 싶습니다. 조금 기상도가 맑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렇게 저도 예. 희망하고 있고 아마 예. 6월 정도가 되면 그동안에 뭐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자의 폭은 상당히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단 국민에게 이제 체감되는 부분은 대출금리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인상을 멈췄다 그러는데 내가 내는 이자는 줄지를 않고 네. 이거 언제쯤 체감할 수 있냐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좀 체감할 수 있는 겁니까? 많이 아마 현장에서는 체감을 할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우리가 주담대 금리라고 하는 게 상단이 뭐 7.5, 8%였었는데 지금은 상단은 거의 한 뭐 5.2 때까지 떨어졌고 실제 집 살려고 대출 받는 분들 중에서 신용이 좋으면 지금 뭐 3.8, 3.9%의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행은 계속 동결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보면서 이제 올리지는 못할 거야. 인하만 남았어. 예. 그러면 인하를 안 했더라도 예.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 반영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수급이 반영이 되는 예. 거여서 지금 시장 금리 특히 뭐 은행채 5년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변동금리라는 게 보통 6개월 뭐 3개월 뭐 이렇게 1년 단위로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제 곧 떨어지는 효과가 체감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